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인플레 둔화에 중국 경기 모멘텀까지 부각되면서 1월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둔화에 카카오, 네이버 등 성장주가 주목을 받았고요. 중국 경기 개선 기대감에 해운과 운송, 또 물류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개별적인 테마로는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들이 돋보인 하루였는데요. 매크로 환경의 변화 조짐에 달라지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HPSP입니다. 오늘 코스피 쪽으로 수급 쏠림이 심한 상황에서도 TSMC의 호실적과 DDR5 출시를 앞둔 반도체 장비주들이 저점의 신뢰를 높여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였던 종합주가지수가 다소 피로감을 보일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종목들과 지속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고요. 이성홍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이성홍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카카오페이입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 같은 경우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성장주군으로 저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중국의 리오프닝 단계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은 플랫폼 중심의 경기 부양책이 가능하다는 시각이겠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는 플랫폼 중심의 성장주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훈풍 또 중국발 경기 모멘텀이 증시의 탄력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김정환 대표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김정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대한항공입니다. 일본과 동남아 노선 중심으로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어서 항공주 수혜가 예상됨에 따라서 동사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서 미국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HPSP, 카카오페이 그리고 대한항공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기대와 우려 속 공격적인 행보를 지속하는 삼성전자, 새해 다양한 호재로 주목받고 있는 카카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1분기 어닝 쇼크, TSMC와의 격차 등 약재해도 파운드리 기반 확대를 다지기 위한 M&A, 또 로봇, 이런 신사업 공략까지 미래 성장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인데요. 다가오는 2월 갤럭시 언팩 2023 행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외국인의 러브콜이 다시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오늘 주가는 0.5%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입니다. 미국 물가지표 둔화 소식에 성장주가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지만 올해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다는 증권가의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0.8% 상승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TSMC가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10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분위기인데요. 파운드리 사업 기반의 확대를 위해서 다수의 인수합병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M&A 행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홍 이사께 질문 드려볼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기본적으로 M&A와 관련해서는 현금 부분의 고려가 필요해요. 차입금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은 약 118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현금을 활용한 사업의 확장 같은 경우가 약 2년 전부터 계속
가능성의 대두가 나타났었고요. 우선은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의 가능성이 일부 존재를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나머지 파운드리 부분 같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파운드리의 점유율은 약 15%대예요. 이게 TSMC와 영업이익률이 차이가 나는 건 캐펙스를 비춰봐도 당연합니다. 작은 규모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반적인 캐펙스 외에 그 영업이익률 측면과 거기에 더해져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수요율이죠. 5나노, 4나노 이런 땅과 관련해서 수요율이 아직 썩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더 해본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반도체 설계 자산 업체의 고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된 그 업체들의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현금 자산을 바로 써서 기업을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가깝게 로봇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할 때 3자 배정 유중 형태로 투자를 한 것처럼 타 기업 같은 경우 직접적인 그 인수 합병 시도보다는 지분 투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또 1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서 감산 이슈가 시장에 대두가 됐었는데 일단 삼성전자 측에서는 감산은 없다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반도체 투자 세제 혜택 확대 등으로 또 연초 반도체 시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는 시점인데 감산 이슈와 반도체 업황 회복 시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3대 메모리 그 반도체 업체라 그러면 이제 3위가 미국의 마이크론이고요. 2위가 이제 SK 하이닉스, 그 1위 업체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2위 업체하고 3위 업체는 이제 뭐 감산 및 심지어 이제 인력 구조 조정까지도 이제 선언한 상태인데 삼성전자의 경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진에서 거듭 감산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디램 바닥이 빨리 그 도달하려면은 감산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인데 어쩌면 삼성전자의 감산이 이 디램 재고의 바닥을 더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할 때 오히려 생산 캐파를 줄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점유율을 더 높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좀 이해해야 될 것은 디램 사이클과 경기 사이클이 동행을 한다 이런 사실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진입하게 되면 디램 투자가 이제 확대되고 그 시장 이제 호황기를 보이지만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디램 가격은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램 시장이 이제 언제 반등하느냐? 대체로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시점하고 실업률이 정점을 보이는 국면에서 이제 나타났었고요. 이러한 그 디램 시장 반등은 애널리스트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올해 2분기나 3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그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연초부터 반도체 관련주가 그러면 왜 반등을 보이느냐? 통상적으로 그 반도체 주가는 그 디램 그 사이클의 저점보다 약 1분기에서 한 2분기 정도 선행하는 거로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좀 판단하기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1월 달에 반도체 관련주의 반등은 이러한 그 경기 선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뭐 지속적인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관련주의 펀더멘탈이 주식을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램 사이클 저점에 비해서 1, 2분기 정도를 좀 선행을 하는 반도체 주가의 특성상 이미 조금 반응이 왔기 때문에 이제 곧 그 다시 조금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사업을 좀 짚고 가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새해 첫 투자처로 로봇 산업을 낙점을 하면서 신사업 행보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또 로봇주가 강했는데 올해 주목할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반도체 사업, 그다음에 무선통신 사업 이러한 사업부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비춰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체 주기의 교체 정도만 나타나는 상황이고 이제는 여기와 관련해서 뭐 가격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구매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성장기에서 성숙기 시장 초반으로 진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유저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확장해서 뭔가 다른 용도로 또는 이 용도 같은 경우를 확장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한 단계 좀 진화된 그러한 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그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유저들을 한 단계 더 확장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VR, AR 기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신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 같은 경우에 진행은 도입기 단계에서는 우선 많은 시장의 진입자들이 제품을 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소니라든지 메타, 그다음에 기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올해 기준으로 다양한 제품을 출시를 할 거고요. 초기 단계에는 시장 점유율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격에 대한 저항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즉 지금 기준에서는 스마트폰 가격보다는 좀 이하로 떨어져야지 시장에 대해서 좀 점유, 그다음에 그 실제 소비가 되었을 때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어서 지금 한참 뭐 플랫폼 업체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챗봇 같은 경우, 여기 연결해서 좀 연상 같은 경우를 일차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의 대화 같은 경우까지 좀 다차원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이면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게 이제 보안 프로그램 쪽에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그 시스템 같은 경우를 제어하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보안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기타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 시장도 열리게 되면은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뒤이어서 강하게 부각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VR, XR 그리고 이제 보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1일에 모습을 드러내는 갤럭시 S23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풍에 그칠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이 갤럭시 신제품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에 대한 요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좀 보세요?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더해져서 뭐 탭 형태 그런 경우가 시장에 잠식을 원했던 게 노트북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시장 같은 경우는 100% 넘어지 않는 형태고 노트북을 탭에 가깝게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좀 시장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이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스마트폰 시장 부분, 탭 부분 이렇게 나눠서 좀 갈려 나가는 형태겠는데요. 갤럭시 새로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카메라 스펙 같은 경우가 한 2억 화소 정도에 달합니다. 스펙이 한 단계 업이 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전작과 차별성이 불투명해요. 우리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새로운 그 시리즈가 나왔을 때 이전에 그 시리즈와 어떤 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기보다 그냥 교체 주기가 있을 때 교체하는 정도로 지금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의 그 실적의 뭐 크리티컬함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의 전략 같은 경우도 플래그십 모델과 관련해서는 좀 원가 관리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점이 있기 때문에 판매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대로 내려가서 한참 좀 횡보를 하다가 외국인의 러브콜이 새해 들어 다시 이어지면서 지금 6만 원 선에서는 그래도 지지를 조금 받고자 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어떤 위치에 지금 있는 건지 주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좀 중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주간 차트로 보시게 되면요. 그 머리 어깨형이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형적인 이제 바닥에서 좀 터닝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그 왼쪽 어깨고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머리 부분이고 현재는 이제 오른쪽 그 어깨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목선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권이 한 6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이 6만 3천 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한다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본격적인 이제 상승을 좀 시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패턴이 완성되기 전에 장중이나 그 조정을 이용한 저점 매수는 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6만 3천 원 그 목선에 안착을 해준다면 다음 저항선은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121선이 현재 지나고 있는 한 7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승이 본격화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카카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이 연초부터 다양한 호재들로 좀 뜨거운 시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카카오에 대한 호평이 증권사에서 쏟아졌는데 단기 실적 부진은 예상되지만 신규 광고 모델에 기반한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실적 사이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오늘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84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0.5%,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는 한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됐는데 특히 이제 그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그 컨센서스가 1,271억 정도였는데 이걸 이제 크게 하회할 것으로 그 전망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그 주가에 좀 선반영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 카카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올해 그 이러한 부진을 벗어날 것인가 이제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여기에 안착하느냐가 추가적인 이제 실적 그 상승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그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현재 보게 되면 그 친구 탭을 이용한 그 광고 확장이라든지 톡 채널 그 메시지 광고주 확대 등의 그 신규 광고 비즈니스 모델 안착이 이제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부진이기 때문에 그 이러한 그 광고 시장에 있어서의 매출 확대는 동사의 그 실적에도 좀 유의미한 것이 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톡의 이제 비즈니스 강화가 어떤 식으로 그 이루어지느냐가 동사의 그 실적 향상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프로필 영역 꾸미기라든지 친구 탭 광고 확장 그리고 오픈 채팅 활성화 같은 광고 도입 등이 그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그 실적이 좀 좌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신규 사업 모델에서 어느 정도나 이제 매출을 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스토리 사업의 매출 다변화에 따른 외형 성장도 주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성장 스토리는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사님? 우선 첫 번째로 모빌리티 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또 도입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 택시라든지 기타 교통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파이가 나눠 먹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오기에는 사업에 무리가 있습니다. 즉 매출만큼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높지 않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 점유율만큼의 이익을 가지고 온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점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점이 존재를 하면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쪽은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연계를 해서 그와 함께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은 성장에 대한 부분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는 좀 정체 구간입니다. 처음에 활성화가 돼서 톡을 이용하던 사용자들이 스토리 쪽을 함께 활용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실제 사용자 수, 즉 우리가 가입된 사용자 수가 존재를 하고 그와 연계해서 실제 사용자 수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 실제 사용자 수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유저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접근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그 핫한 카카오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쭤보고 싶은데 1.2조의 글로벌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면서 카카오 그룹주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불었습니다. 현재 이제 카카오 엔터가 비상장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상장 이슈나 다양한 이야기가 좀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이 상장과 또 핫한 카카오 엔터 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우선 기업 가치로는 10조 원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분기까지 카카오엔터 같은 경우는 누적 매출이 연간 기준으로 1조 3,751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매출액 대비 매출액 대비 시총 지표로 비춰보면 한 10배 정도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글로벌 기업단을 놓고 이러한 잣대를 살펴봤을 땐 기업 가치 같은 경우는 추가로 받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 여타 엔터와 M&A 측면의 시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그 볼륨을 이렇게 키워져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좀 해외 외부 유치까지 더해질 수 있는 점, 그런 시각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성장주가 시장에서 금리 인상기,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경기 침체 가능성, 그런 점으로 작년에 상당히 할인을 받아 왔다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 카카오엔터에 투자를 기점으로 해서 할인 요소의 탈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성장주 할인 요소를 탈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카카오가 사실 그간은 고밸류 꼬리표가 항상 좀 따라다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물가 피크아웃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성장주들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 향후 주가 전망까지 대표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최근 한 4개월 애널리스트들의 카카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가 쭉 점검해 봤더니 한 6만 원에서 8만 원에 걸쳐서 이렇게 포진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좀 특이한 점은 최근 2개월 이내에 그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이 전과는 좀 다르게 좀 상향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그 차트를 보시는 것과 같이 상승 N자형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전형적인 그 바닥권에서의 상승 흐름이 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작년 9월 이후 이어진 그 저항선이자 그 심리적인 저항선이 됐던 6만 원을 돌파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 이제 121선을 돌파하면서 현재 그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 다음 저항선은 이제 심리적 또 저항선이 되는 7만 원 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우선은 이제 7만 원의 저항선을 뚫고 또 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부진을 딛고 올해 레벨업이 기대되는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까지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업황 추이와 턴어라운드 전환 시기를 잘 확인을 하시면서 바닥권에서 미리 기회를 선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미국 물가지표 둔화와 중국발 모멘텀의 훈풍이 감동 페노션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또 두바이 개발소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히림, 삼성전자와 카카오, LG 디스플레이, 휴림 로봇, 셀바스 AI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페노션과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노션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물가지수 둔화에 올해 2분기부터 중국의 본격적인 회복이 발틱 운임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오늘 주가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9%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네요. 이어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BMW, 아우디에 이어서 도요타까지 전기차용 타이어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며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주가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21선 위로 올라오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 보시죠.
OLED 체인 우려는 과도하다는 분석에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연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황 둔화 우려는 여전한데요. 오늘 장중 5%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마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1%의 강세로 마감을 지었네요. 네, 그럼 패노션부터 정경민 차장님과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부터 BDI, 발틱 운임지수가 본격 상승하면서 양호한 영업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DI 지수와 패노션의 이익 모멘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먼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늘 이제 BDI 지수와 이런 패노션 같은 이제 그런 벌크선 같은 경우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그런 논리이긴 한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이 이제 중국 소비가 아니라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시각이 좀 개선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철강이나 운송, 물류 이런 쪽에 좀 시장이 중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겠고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의 물동량을 회복시킬지는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워낙 또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던 이제 그런 관련주의 심리를 끌어올리는 정도로는 뭐 충분한 이제 그런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크선 중심의 이제 패노션의 실적은 여타의 물류나 이런 운송 관련 종목들보다 BDI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많고 영향을 받는 것도 많고 이런 민감성이 상당히 좀 높은 이제 그런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수의 하방 경직이 강한 상태에서 이런 좀 심리가 투자 심리가 자극이 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실적 개선의 어떤 요인을 찾기보다는 심리 개선에 의한 이제 수급의 유입 이렇게 좀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유가를 비롯해서 이런 좀 비용적인 이제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겠고 또 물동량 확대에 따른 매출의 이런 측면이 좀 있겠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부각될 수 있는 부분에서 호재가 더 우세한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뭐 향후 2, 3년간 코로나 시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긴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시가총액 3조 정도를 뭐 만족시키는 이제 그 정도의 실적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좀 투자 심리의 개선 그리고 전망치의 상향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향후 좀 긍정적인 그런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중국 경기에 대한 시각이 개선되면서 심리적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의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또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뷰를 주셨는데요. 오늘 10% 가까운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연초만 해도 분위기가 그리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탄력적인 반등세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차트로 봤을 때는 좀 분수령에 와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하반기 그리고 이제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200일선 밑에 위치하면서 주가의 어떤 좀 하방의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느덧 뭐 주가가 이렇게 200일선 근처까지 위치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최근에 뭐 악재도 나오고 호재도 나왔습니다만 주가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뭐 5,000원대 초중반 정도가 이제 지지선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200일선 위쪽 그래서 6,000원 선을 좀 저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새롭게 레벨업으로 시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뭐 1분기에 뭐 좋은 경기 지표가 좀 나온다면 뭐 7,000원 이상 위까지 좀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6,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레벨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국면으로 이 박스권이 레벨업 되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전기차용 타이어의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에 탄력이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확장 추세와 이익 모멘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제조업 기반의 그런 대형주 중에서 뭐 주가의 위치로 보거나 또 향후 실적 등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도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제조 공정이나 뭐 원료 수급에 비해서 생각보다 타이어 업종이 진입 장벽이 높은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그런 후폭풍과 또 배상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레퍼런스가 좀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타이어 별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이어 회사가 몇 개 안 되는 이유고 또 이런 선진국에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생각보다는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난 2, 3년간 좀 정체된 이익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익,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이건 좀 정체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그동안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졌다라는 것은 일단 뭐 전기차나 뭐 신제품에 대한 개발비를 비롯한 이제 원료 가격의 증가가 이익을 좀 가로막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보니까는 다양한 완성차 메이커 뭐 그전에는 이제 국내 업체에 거의 좀 편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까지 다양한 모델에 좀 적용되고 있고요. 뭐 내연기관부터 상용차, 전기차까지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제 소비 위축에 따른 자동차 판매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다양성을 갖춰놨고 또 이제 선반영된 비용을 이제 미리 좀 떨어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풍부한 이제 그런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타이어가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레퍼런스가 중요한데요. 유수의 완성차 브랜드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셨고 이익도 차차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주가를 보면은 20일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위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럼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주가에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진정한 저점이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늘상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생각보다 좀 가파른 하락이 좀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특별한 수급 주체가 없더라도 지금 주가가 그래도 저점 대비 상당 부분 10% 이상 올라온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충분한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논리를 개인적으로 좀 펴고 싶습니다. 36,000원대까지는 매물이 좀 많아요. 워낙 또 오래 머물렀었던 또 하락을 하면서 좀 만들었었던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 좀 더딘 움직임이 좀 있겠습니다만 과거의 평균적인 멀티플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4만 원까지 열어놓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 종목 보겠습니다. 애플이 디스플레이를 자체 조달해서 국내 업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건 좀 과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업황이 돌아서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부담일 텐데요. 일단 현재 주목해야 할 성장 모멘텀 그리고 우려 요인 비교를 해서 점검을 해주실까요? 네. 뭐 LG 디스플레이의 뭐 장기 추세선을 보시면 뭐 깝깝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어디서 이거를 찾아봐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이 좀 많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아직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을 하기에는 과거의 잔상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새롭게 OLED를 중심으로 확장을 해 나가기에는 시장이 전면적인 전환으로 가기까지의 좀 과도기적인 이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속도감을 내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과거에 이제 LCD로 경쟁했을 때 뭐 그때는 뭐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뭐 3만 원대에도 놓여 있던 이제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 간의 어떤 싸움을 하고 좀 공정에서 앞서 있었던 LCD를 생산하는 공정에 앞서 있었던 LG 디스플레이가 뭐 주가도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과거에 뭐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뭐 7세대가 나왔다, 8세대가 나왔다. 뭐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10.5세대로 진출한다. 이런 식으로 공정 싸움을 하던 그런 이제 잔상과 시각이 좀 남아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중국이 대다수의 이제 저가 공세로 시장을 좀 장악을 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디스플레이가 낮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강한 성장성을 찾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야 되는 좀 다양한 좀 악재 아닌 악재 또 노이즈 아닌 노이즈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적인 이제 OLED 시장의 확장도 지금 생각보다는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반등다운 반등을 가져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국면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반등에는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그 탄력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는데요. 추가 상승 탄력 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뭐 앵커께서 그렇게 느끼실 정도라면 좀 추가적인 탄력을 기대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나 수급적인 요인이 조금 모자르지 않나 싶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월봉이에요. 월봉을 보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2005년 뭐 이제 10수년 전의 주가보다도 지금 뭐 반의 반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역사적 저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좀 바꿔 말하면 역사적 저점을 두드릴 만큼 지금 이제 시황과 이제 회사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봉으로 이거를 좀 시각을 좀 좁혀 보면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 이슈에는 굉장히 좀 무덤덤한 느낌이 좀 들고 악재에도 좀 반응이 없다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 대한 인식은 누구나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접근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12,000원을 저점으로 하고 15,000원 정도를 고점으로 하는 이제 단기 박스권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매매 아이디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구조적인 그런 좀 반등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변화가 좀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한, 그리고 또 좀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향 안정화된 박스권에서 매매 기회를 포착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적 반등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하다. 지지가는 12,000원, 저항가는 15,000원 잡아주셨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페노션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LG 디스플레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업황의 변화와 개별 기업의 성장 모멘텀 함께 확인하시면서 매매 시점 잘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과연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일을 여는 유망주, 내여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김정환 대표께서 가지고 오신 풍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방산 모멘텀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익 확장이 기대되는지, 그리고 방산 쪽 분야의 성장세는 얼마나 될까요, 대표님? 글쎄 전체적으로 일단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그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그 9,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중국 수요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지만은 골드만삭스에서 최근 그 낸 보고서를 보니까 2023년에 구리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구리 가격이 연말까지 톤당 11,5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여기 이제 방산이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풍산에 대한 그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61억 원으로 기존 추정치와 애널들이 예상한 추정치하고 상당히 좀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그 방산 매출 같은 경우는 그 5년 만에 그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해부터 방산 관련주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크게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하고 방산이라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새롭게 인식이 되면서 풍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좀 저점을 높여가면서 오늘 34,000원대를 이제 좀 트라이를 하다가 33,9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수급도 외국인이랑 기관이 함께 좀 들어오면서 양호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좀 열어두고 보실까요? 풍산의 좀 주간 차트를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그 상당 기간 그 추세가 좀 지속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난 한 해는 좀 주가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전에도 그 상승 추세가 거의 1년 동안 지속됐고 최근에 이제 저점을 이제 이중 바닥으로서 확인을 한 이후에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53,000원 정도 이 선을 이제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방향성이 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역시 바로미터는 구리 가격의 움직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00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게 되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한 38,000원 정도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31,000원 정도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정고점을 넘어서 38,000원 정도까지 1차 목표를 열어주셨고 이 종목의 특성상 한 번 상승을 하게 되면 좀 길게 상승을 그렇습니다. 하는 그 특성까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홍 이사의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네오위즈입니다. 요즘에 자주 좀 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올해 글로벌 게임의 핵심이 콘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 피노키오, 피해 거짓에 더욱더 좀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피해 거짓, 기대 효과 그리고 이익 모멘텀 한번 들어볼까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스케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거짓 같은 경우는 7월에 출시 예정이라 시간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났었고 때마침 박스권 하단까지 주가는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선 피해 거짓 같은 경우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400만 장 정도의 판매 예상치를 대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게임스컴의 어워즈에서 3관왕을 했던 게임 같은 경우가 1,700만 장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은 한 400만 장 정도의 예상치를 넘어서 한 800만에서 1,000만 장 정도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 한 800억대에서 1,000억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8,300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면은 1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은 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우리가 그 신작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가능성이 반영돼 있고 그 구간에서 더 판매가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확장한 콘텐츠까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 점을 열어두고 올해 신작 스케줄 체크를 하면서 게임주 중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결론입니다. 우선은 뭐 이제 상도 수상을 하고 계속해서 그 피해 거짓에 대한 콘솔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좀 강하게 방향을 돌렸습니다. 9%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좀 들어왔고 특히 기관이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가격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은 박스권의 흐름이었습니다. 가격은 이런 구간들 33,000원, 35,000원 이 구간이 박스권 하단이 형성이 돼 있었고 한 42,000원대 이 정도 가격에서는 박스권 상단의 흐름이었어요. 이러한 가격대 같은 경우는 7월 이전 같은 경우 그런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한번 도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 보니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가격을 우선 책정을 했고 그 외에 다른 점을 감안을 하면 오늘의 종가 시가총액 8,300억, 1조 원 이상 400만 장 이상 팔리면 그 정도대의 시총은 가능하니까 그 점을 환산을 해본다고 하면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가볍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손절가는 31,000원인데요. 31,000원대의 가격 같은 경우는 아마 게임 출시 이후에 이게 판매가 저조할 때 갈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손절가 도달의 가능성은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1월에 이제 고점이 42,500원을 찍고 내려왔었는데 다시 한번 42,000원 정도까지는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경민 차장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 제우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마무리 주식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의 저점 신뢰도가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좀 연속성이 있는 기업을 소개를 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제우스에 좀 연속성이 있을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우스는 이제 뭐 반도체 쪽으로 그동안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이제 그런 종목이고, 뭐 사실 이제 뭐 10,000원대 밑에서 거래가 됐었을 때만 해도 뭐 반도체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협동 로봇을 비롯한 이제 첨단 공정에 필요한 이제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도의 이제 그런 좀 테크니컬한 이제 그런 기계들을 뭐 만들어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이제 그런 업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이 기업의 이제 로봇 기술을 좀 잘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선정을 좀 해봤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지금 뭐 2,500억, 600억 정도 하고 있는 시가총액은 좀 억울한 감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눈길이 가는 종목이고요. 이제 원래는 이제 반도체 식각, 세정, 그리고 이제 자동 운송 장비, 그리고 협동 로봇 이런 사업부를 골고루 좀 잘 운영을 하고 성장도 좀 하고 있었고, 지난 한 해 굉장히 큰 성과를 보였었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400억이 넘는 이제 그런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2021년을 뒤돌아보면은 뭐 200억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던 영업이익을 반도체의 어떤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만들어냈고요. 올해는 그거 대비해서 또 한 20-30% 정도의 실적 성장을 이뤄낼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에 이제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어요. 주가가 한 달 만에 한 50% 정도 훅 떠오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 투자 심리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좀 곤두박질 쳤는데, 실적은 그 동안에도 상승세를 좀 이어갔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매력은 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제 그런 국면을 좀 맞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상승의 촉매는 역시 지금 이제 시장의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AI 그리고 뭐 로봇 뭐 이런 쪽으로 좀 형성이 좀 되어 있는데, 이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현실성이 있는, 뭐 제가 늘 좀 폄하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뭐 인형 뽑기 팔 같은 걸 가지고 로봇이라고 이제 종목을 갖다 붙이고 뭐 이런 그런 로봇 말고, 정말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협동 로봇을 정말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상당 부분 또 매출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어서 뭐 다른 기업들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점도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걸림돌은 역시 그래도 이제 아직도 반도체 그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점인데, 그래도 이제 필수적이고 고도화된 반도체 장비와 설비에 대해서는 뭐 메모리나 비메모리 할 거 없이 선제적인 도입이 빠르게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모멘텀 촉매가 될 수 있는 로봇 사업까지 성장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의 어떤 신뢰도를 좀 찾는 그런 그림으로 올해의 어떤 주가 상승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시장에서 뉴로메카와 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제우스는 이제 반도체 투심이 약화된 것은 조금 리스크로 작용을 하면서 로봇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크게 좀 대두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월 초에 저점을 찍은 후에 지금 우상향 흐름을 좀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가격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상당히 좀 아쉬운 하락이 있었어요. 뭐 실적이 저렇게 좀 좋게 나왔었는데 이 정도 하락할까? 하락을 할 만한 이슈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정도로 11월 달에 이제 33,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게 이제 2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연초에 뭐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그 중간에 이렇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구간을 좀 확보를 했었고, 크게 또 이 로봇의 어떤 편승하는 거에 또 이렇게 올라타지 못하면서 주가의 상승 반등이 이렇게 좀 제한적인 200일선에 딱 걸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뭐 저는 지난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예상되고 있고, 이번 1분기에도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좀 예상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난 저점 수준 뭐까지 뭐 보면은 좋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한 25,000원 선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뭐 이제 상승은 위쪽은 이제 전고점 33,000원 정도를 잡고 어떤 실적 견인의 어떤 주가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보신다면 좀 좋은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내여주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차장님께서 오늘 마무리 주식으로 HPSP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1월 5일에 이제 내여주로 소개를 해주신 뒤로 그때부터 상승으로 방향을 틀고 지금 탄력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5%의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어디까지 좀 들고 가볼까요? 네, 뭐 좀 억울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뭐 그동안 이제 반도체 심리도 좀 개선될 것이다,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를 좀 거래하고 있고 이제 꼭 필요한 이제 수소 고압 어닐링 장비라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 장에서도 TSMC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좀 상승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뭐 차트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장기 시기열을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어떤 회복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뭐 누구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나오죠. 이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주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5만 원 초반대 어떤 뉴스가 나오든 어떤 악재가 나오든 그 자리를 좀 지켜낸 후에 반등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저번에 좀 제시를 해드렸었던 정고점 부근 6만 원 중후반 정도까지의 목표가는 열어두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상단이 좀 많이 열려 있네요. HPSP를 들어봤고 이성웅 이사의 종목 포스코홀딩스도 보고 가겠습니다. 1월 6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3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던 31만 원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뭐 정고점 좀 트라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어떻게 들고 갈까요? 네, 들고 가시면 되고요. 중국 이제 리오프닝 단계에서 춘절 이후 양회 이전에 경기 부양책의 단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지방 정부는 뭐 쿠폰 발행이라든지 그런 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중국이 지금 더 이상 지표가 꺾이면 안 되는 상황이고 리오프닝을 단행을 하면서 소비 진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비는 개인 소비도 있지만 기업 소비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등한시하던 철강, 화학 이쪽은 올해 상반기에는 좀 강하게 봐도 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부양책까지 밀어주면서 포스코홀딩스 홀딩해도 될까 왜 아주 강하게 네라고 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좋은 뷰를 주셨으니까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김정환 대표의 풍산, 이성웅 이사의 네오위즈, 정경민 차장의 제우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라고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다시 되돌려 보시면서 종목들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 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정환 GB투자자문 대표, 이성웅 글로움파트너스 이사,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도 상승장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